안녕하세요. 사고력 심화편 19강이고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원래 영어식 사고 강의를 준비하면서 가장 메인으로 이렇게 좀 심혈을 기울이고 에너지를 가장 많이 쏟는 이 서술어를 처리하는 방식의 큰 틀은 사실상 지난 시간까지 강의로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은요. 큰 틀에서 이렇게 해결이 안 되고 약간 특별히 알아야지만 해결이 되는 어떤 특정한 패턴을 하나 익혀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기본적으로 뭘 다뤘는지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영어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주인공의 행동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주인공의 행동부터 문장을 만들어 나가려고 하는데, 은근히 행동이긴 한데 빨리 못 만드는 우리의 그 엄청나게 발달한 서술어가, 영어에서는 움직였다는 표현이면은 개 플러스 어떤 위치, 이런 것들을 더해가지고 그냥 다 만들어 쓰더라. 이런 감각들을 계속 받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자기 혼자 돌아다닐 때랑 이제 대상이 있을 때 이거를 이제 나눠가지고 얘로 웬만한 경우에 다 해결을 했고요. 그리고 개수로 실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어떤 우리의 상태 서술어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경우에 have를 쓴다든지 좀 둘러서 그 위치를 have와 둘러서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상태를 표현하는 서술어를 또 따로 연습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이제 중간중간에 이런 서술어도 알고 보니까 이렇게 처리를 하더랍니다. 이런 애들을 종종 보여드렸고요. 이렇게 이거는 발상으로 해결이 되는 부분인데, 어떤 애들 같은 경우는 발상으로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애초에 같은 상황에 얘네들이 처리하는 방식이 좀 달라가지고 따로따로 익혀야 되는 애들이 있었어요. 그게 대표적으로 어떤 거였냐면, 얼마나 시간이 걸리니 이런 서술어 같은 경우는 우리 말의 그 감각으로 너 아침에 출근 준비할 때 얼마나 걸리니 이러면, 이 걸리다 서술어는 이 와중에 이렇게 해결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냥 테이크를 쓰는데 애초에 주어의 감각이 좀 얘네들과 우리가 달랐었죠. 그래서 특정하게 이거는 아예 주어 자체를 행동으로 생각을 했고, 그 행동을 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잡아먹습니다. 이 행동이 시간을 잡아먹습니다는 발상 자체를 다르게 시작을 해서 아예 그냥 굳어진 패턴으로 우리가 연습을 했어요. How long does it take you 뭐뭐 하는데 to get ready, 이런 식으로 각 서술어 어떤 특정 상황을 표현하기 위한 패턴을 아예 따로 익혀야 되는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똑같은 상황인데 얘네들이 주로 쓰는 서술어랑 우리가 쓰는 서술어가 종종 다른 아주 간단한 경우들도 있었어요. 대표적인 게 우리 말문뜨기에서 몇 개 봤는데, 나 요가 수업 들어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는 듣는다는 서술어를 얘기를 하는데, 걔네들은 어떻게 썼어요? take를 쓴다든지, 또 어떤 게 있었죠? 태희가 어느 학교 나왔니? 이럴 때 우리는 나오다 서술어를 살렸는데, 같은 상황에서 걔네들은 그냥 갔니 이걸 써서 what school did 태희 go to 이렇게 표현을 했었죠. 지금 오늘 보여드리는 오늘 공부하고자 하는 부분도 사실 발상 훈련을 맨날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이제 따로 익혀야 합니다. 이런 주제 중에 조금 쓸만한 주제를 하나 다뤄드리려고 해요. 자, 그 중에서 워밍업 차원에서 여러분 교재 61페이지를 보면요. 문법에 맞춰서 이렇게 만들어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이 동사는 우리가 생각해서 직역해서 쓸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같은 상황에 걔네들이 쓰는 방식을 익히는 게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서술어입니다. 이거는 맞추셔도 되고 안 맞추셔도 되는데, 잠시 여기서 강의를 한번 멈추시고요. 이 서술어를 어떻게 표현할지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그리고 계속 강의를 이어서 들으세요. 자, 한번 고민을 해보셨나요? 되게 쉬운 일상적인 상황인 것 같은데, 막상 제가 아까 운을 이렇게 띄우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직역하면 틀립니다 이러니까 왠지 부들부들해지죠. 뭐야, 뭐 이거 쓸 것 같은데 이거 안 되나? 이렇게 고민들을 하셨을 텐데, 한번 같이 볼게요. 우리가 식당에 가가지고 주문을 하는데 뭘 먹어야 될지 모를 때 그냥 옆 사람을 딱 봤는데 저 메뉴 괜찮아 보여요? 그냥 저걸로 갖다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저걸로 갖다 주세요. 아니면은 친구가 너 뭐 먹을래? 이럴 때 얘가 뭐 먹는데요? 그럼 나도 같은 걸로 할게. 아니면 나도 같은 걸로 시킬게.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우리는 이때 그냥 무의식 중에 튀어나오는 서술어가 방금 어떤 게 있었어요? 갖다 주세요. 시킬게. 이걸로 할게. 이런 식의 서술어들을 썼죠. 영어에서는 같은 상황에서 몇 가지 표현들을 많이 쓰는데,
일단 나도 저걸로 할게요 이러면은 have라는 서술어를 써가지고 I'll have 네가 시키는 걸로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저분이 드시는 걸로 갖다 주세요도 I'll have 이걸 쓴다든지 또는요 주문할 때 제일 흔하게 쓰는 표현이 I'd like 뭐뭐뭐 나 이걸 원해요 이런 표현도 종종 쓰고요 그 다음에 이걸로 갖다 주시겠어요 이럴 때 can I get이라는 표현도 쓰거든요 원어민들이 같은 상황에서 가장 많이 쓰는 거는 have라든지 can I get, I'd like 이거 세 개를 가지고 적당히 원하시는 대로 쓰시면 돼요. 오늘은 그냥 문장에서 바로 서술어로 쓰고 싶어서 제가 have를 가지고 그냥 표현을 해볼게요. 자, 저분이 드시는 걸로 갖다 주세요. 그럼 I'll have 뭐뭐 하는 것 이러면은 what 뭐뭐 하는 것을 what을 써가지고요. 저분이 먹고 있는 거 이걸 잠시 후에 그냥 여기선 이 표현으로 그냥 바로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처리하는 거는 또 조금 이따가 다음 강의에서 또 연습을 할 거예요. 자, I'll have 만약에 저분이 여자면은 what she's having 이렇게 그냥 얘기를 하시면 돼요. 만약에 남자면은 what he's having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돼요. 일단 요거 만드는 거는 지금 모르셔도 되는데 기본적으로 내가 주문할 때 어떠한 서술어도 다 고민하지 마시고 have를 쓰거나 I'd like를 쓰거나 can I 이거를 제일 많이 쓰는데 can I get 이걸 제일 많이 쓰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정말 유용한 표현은 I'd like 얘를 쓰면은 거의 못 만드는 주문이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유용하고 여기서는 일단은 have 정도로 표현을 해볼게요. 자, 나는 네가 먹는 걸로 나도 시킬게. 그러면 I'll have what you have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문장 만들어 쓰는 거는 이 다음 강의에서 또 훈련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엔요. 나 어저께 3시까지 못 잤어 이렇게 얘기할 때 제가 힌트를 드렸죠. 우리는 이때 같은 상황에서 서술어를 뭘 써요? 못 잤어 이렇게 쓰니까 I couldn't sleep 이렇게 쓰고자 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이걸 써서 틀린 문장은 아닌데 같은 상황에서 얘네들은 훨씬 많이 쓰는 패턴이 I stayed up 3시까지 until 3 a.m. 이 표현을 정말 많이 써요.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만약에 나 어저께 2시까지 못 잤어요? I stayed up until 2 a.m. 4시까지 못 잤어요? I stayed up until 4 a.m.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고요. 만약에 나 어저께 꼴딱 밤샜어. 그럼 I stayed up 깨어있는 상태로 all night을 쓰시거나 last night 어젯밤에 다 깨어있는 상태로 있었어. 그게 밤샜어 라는 표현이죠.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그 다음에 뭐뭐 하느라고 나 어저께 2시까지 못 잤잖니 이런 얘기를 할 때는 맨 끝에 그 동작을 ing 하나만 붙여가지고 표현을 해줘요. 예를 들어 그럴 일 별로 없겠지만 공부하느라고 어저께 3시까지 못 잤어요. 그러면은 I stayed up until 3 a.m. studying 이러면 되고요. 만약에 좀 더 현실적인 여러분들 일상에 와닿는 문장으로 바꿔드릴게요. 자, 2시까지 술 먹느라고 못 잤어요. 그러면은 I stayed up until 2 a.m. drinking. 술 먹느라고 밤샜어요. 그러면 I stayed up last night drinking.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돼요. 자, 밑에 있는 문장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나 TV 보느라고 2시까지 못 잤어요. I stayed up until 2 a.m. 뭐 하느라고요? watching TV.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죠. 그 다음에 숙제하느라고 3시까지 못 잤어요. 그러면 I stayed up until 3 a.m. 숙제하느라 doing homework 이러면 되죠. 그 다음에 술 마시느라고 4시까지 못 잤어요. I stayed up until 4 a.m. 술 마시느라 drinking 끝에 붙이시는 거예요. 얘를 한꺼번에 문장으로 만드시려면 오히려 어렵고요. 일단 요거까지 얘기해놓고 맨 끝에 뭐뭐 하느라 그냥 붙여주시면 돼요. ing만. 그 다음에 나 어저께 술 마시느라고 밤샜어요. I stayed up all night drinking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나는 어제 남자친구랑 통화하느라고 3시까지 못 잤어요. 연애 초기에 이런 현상들이 종종 일어나죠. 자, 그러면은 I stayed up until 3 a.m.
talking on the phone. 제가 저번에도 설명드렸죠. 통화하다라는 이 엄청난 표현, 그냥 전화기에 대고 말합니다. 우리 대다라는 표현도 그냥 on을 가지고 표현을 했었죠. 이게 항상 100% 되는 건 아니고요. 이 문맥에서 대다는 on으로 그냥 표현을 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괜찮으실까요? 그래서 talking on the phone, I talk on the phone. 이게 나는 통화합니다. 나 출근합니다는 영어로 뭐라고 했어요? I go to work. 굉장히 간단하게 영어는 기본적으로 물리적으로 세상을 표현한 언어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쇼핑하느라고 3시까지 못 잤어요. I stayed up until 3 a.m. 그 다음에 온라인 쇼핑을 하셔도 되고요. 쇼핑 온라인 이렇게 하셔도 돼요. 위에 거는 샵 자체가 동사로 생각을 해가지고 쇼핑을 어디서? 온라인에서 해요. 이런 뜻이고 뒤에는 온라인 샵 자체를 그냥 동사처럼 써서 온라인 쇼핑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거는 옛날에 말문뜨기에서 이 상황에서의 서술어는 우리말이랑 다릅니다. 이런 거 보여드렸죠. 나 요즘 요가 다녀요? 그러면 I take yoga class. 만약에 요즘까지 살리고 싶으면 nowadays, these days 이런 식의 표현을 쓰시면 됩니다. 문장 맨 끝에 붙이는 거는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고요. 나 핸드폰 안 갖고 왔어요. 우리는 갖고 오다 놔두고 오다 이걸 살렸는데 영어에서 뭘 주로 살렸어요? forget 동사 살렸던 거 기억나세요? 그러면 I forgot my cell phone. 그 다음에 태희는 서울대 나왔어요. 그러면 태희 went to 서울대. 그 다음에 맨 끝에 있는 문장은요. 솔직히 영작이 안 돼서 제가 아예 그냥 답을 드렸어요. 어떤 사람이 이제 그 담배를 끊었는데 담배 끊은 지 얼마나 됐냐? 이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발상으로 시작을 하고 싶으면 얼마나 됐냐 이거 뭔지 몰라도 뭐 how인가 how long인가 이런 걸 써야 될 것 같고 끈타는 뭐 quit인가 뭐 이런 것들을 쓸 것 같은데 제가 지금 답으로 드린 문장은 뭐라고 적혀 있어요? When was the last time you smoked? 이렇게 써 있죠. 지금 전혀 다르죠. 이 문장 영어로 된 거는 이해가 가죠. 그냥 네가 마지막으로 담배 핀 게 언제니? 근데 이게 담배 끊은 지 얼마나 됐냐랑 왜 같은 상황이 되는지는 이 패턴은 우리가 이제부터 심층적으로 연습을 할 거거든요. 오늘의 주제가 사실은 예를 이끌기 위해서 지금까지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우리가 지금 사고력에서 이렇게 발상으로 처리하는 원리들을 크게는 배워왔지만 이 문장은 발상을 배운다 한들 안 되거든요. 이 패턴은 따로 처리해야 되니까 그거를 이제 다음 페이지 잠시 후부터 계속 이어서 강의를 할게요. 자, 여러분 교재 62페이지를 볼게요. 자, 62페이지에 보면은 제가 네모 박스가 하나 있고 그 밑에 When was the last time 그 다음에 사람 행동이 있죠. 이거 찾으셨나요? 네. 이 사람 행동 다음에는 When was the last time? 마지막으로 한 게 언제니? 이러니까 이 행동 자리는 반드시 과거형으로 들어와야 돼요. 당연한 얘기죠. 생각하면 당연한 얘기예요. 마지막으로 한 게 언제니? 이랬으니까 과거형으로 들어오는데 이걸요. 꼭 연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패턴을 그냥 마지막으로 뭐뭐 한 게 언제니? 이렇게 쓰는 거는 누구나 이 패턴만 알려주면 쓰죠. 근데 중요한 거는 한국인들이 평소에 쓰고자 하는 말이 항상 마지막으로 뭐뭐 한 건 언제니? 이렇게 표현을 안 하거든요. 근데 한국인들이 평소에 자주 쓰는 표현이 어떤 거냐면 여기 위에 박스 1, 2, 3번을 끝에 한번 볼게요. 마지막으로 뭐뭐 한 게 언제야? 이렇게 물을 때도 있고요. 실제로 그렇게 물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요. 얼마 만에 뭐뭐 하는 거냐? 이렇게 물을 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언제까지 뭐뭐 했었어? 이렇게 물을 때도 있어요. 이 세 가지 문장이 이 뜻의 이 문맥일 때는 다르게는 영작이 안 됩니다. 반드시 이 패턴을 써야 되거든요. 그걸 이제부터 한번 같이 연습을 해볼게요. 자, 처음에는 제일 쉬운 거 진짜로 마지막으로 한 게 언제니 이 얘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우리가 영어회화 표현집이나 영어회화를 저는 이제 표현이 필요하다고는 생각하는데 표현만으로 안 된다는 거에 굉장히 표현에 의존을 하는 거에 좀 회의적이거든요. 왜냐하면 영어회화 표현집에 나오는 한글 패턴이 평소에 우리가 말하는 말투랑 다른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표현으로 알려줄 때 이것도 When was the last time 이렇게 적혀 있으면 마지막으로 뭐뭐 한 게 언제니 이렇게 패턴으로 익힐 수는 있는데 막상 내가 말을 할 때 말투가 항상 이렇지 않으면 쓸모가 없는 거죠. 결국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배워놓고 못 쓰는 일이 계속 일어나거든요. 근데 이제 워밍업 차원이니까 처음에는 배우는 즉시 바로 쓸 수 있는 마지막으로 뭐뭐 한 게 언제니
언제니? 이게 궁금한 상황만 교재 62페이지 하고 63페이지에 9번까지만 지금 한번 문장을 만들고 그리고 계속 강의를 보세요. 참, 문장 만드는 방식 하나만 1번만 같이 하면서 예로 알려드릴게요. 자, 마지막으로 술 마신 게 언제니? 이런 문장은 어떻게 만드시냐면요. 아까 어떻게 적는다고요? 앞에는 그냥 패턴으로 익혀버리세요. When was the? 그 다음에 바로 사람 행동을 쓰는데 네가 술 마시는 거니까 you drank. 여기 과거로 여러분 교재를 이렇게 채우시면 돼요.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자, 그럼 여기서 강의 멈추시고요. 다 하시고 계속 이어서 보세요. 자, 다 하셨죠?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술 마신 게 언제니? 어떻게 해요? When was the last time you drank?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소개팅한 게 언제니? 그러면 When was the last time you went on a blind date? blind date 소개팅한 거 이 표현이었죠. 맞서는 뭐라고 해요? 네, blind date. 그 다음에 미팅은요, blind date입니다. 그 다음에 클럽, 요즘도 가시는 분들한테는 해당이 안 되고요. 요즘 클럽 안 가는 분들한테 묻는 거예요. 너 마지막으로 클럽 간 게 언제야? 그러면은 When was the last time you went to the club? 또는 went to a club 바로 얘기를 하시면 되겠죠. 자, 이거는요. 지금 그냥 묻는 거는 그냥 요새 하고 안 하고에 크게 상관은 없어요. 어떤 식이냐면 그냥 며칠 만에 이렇게 어떤 친구가 클럽 가고 나서 요새 며칠 좀 잠잠하길래 야, 너 마지막으로 클럽 간 게 언제야? 그런 정도의 뉘앙스로 물 때 그냥 그대로 쓰시면 되죠. When was the last time you went to a club?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그 다음에 요 밑에가 이런 상황이에요. 어떤 부하직원이 걸핏하면 월차를 내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또 이렇게 월차를 내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마지막으로라는 표현보다는 지난번에 월차 낸 게 언제야? 이런 뉘앙스로 마지막으로 월차 낸 게 언제였지? 하고 이미 그냥 이렇게 주의를 한번 주고 싶어가지고 물어보고 싶어요. 그러면 When was the last time you took a day off? 제가 월차라는 표현을 took a day off 이렇게 표현을 해놨죠. 우리말은 용도에 따라서 이 표현이 분화되어 있는데요. 어떤 식이냐면 나 월차 냈어 아니면은 나 휴학했어 이렇게 휴직했어. 내 용도에 따라서 학기를 그만두면은 휴학 이렇게 뭐 휴직 월차 이렇게 다 얘기를 하는데 영어에서는요 물리적으로 이걸 다 똑같은 표현을 써요.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이 사람이 학생이든 직장인이든 자기가 원래 가야 될 그 길의 트랙이 있죠. 그냥 이렇게 학생이면 쭉 공부를 할 거고 직장이면 쭉 일을 할 거죠. 근데 원래 가야 되는 그 길에서 자기가 일시적으로 이 시간만큼을 떼서 여기 이렇게 빼 있는 거. 그게 지금 이 상태가 휴학이면은 휴학. 그 다음에 월차면 이거 하루만 빼면은 월차. 이렇게 어떤 좀 기간이 길어지면 휴직. 이렇게 얘기를 하면 돼요. 그러면 나 1년 휴학했어요. 그러면은 휴학하다라는 표현도 그대로 I took 1 year off. 이렇게만 쓰시면 돼요. 나 이번 학기 휴학했어요. 그러면은 I took this semester off. 학기는 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번 학기는 지난 학기는 휴학했어요. I took last semester off. 내가 어저께 월차 냈어요. 그러면 I took 1 day off. 그러니까 그 날짜만큼을 그냥 빼주시면 돼요. 이게 학기면 학기, 1년이면 1년, 그리고 이게 하루면은 하루. 그거를 글씨를 그걸 일일이 다 바꾸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실까요? 마지막으로 월차 낸 게 언제라고요? 그러면 When was the last time you took a day off?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진짜로 재밌는 영화를 본 게 언제니? 고만고만한 영화는 많을 수 있어요. 그냥 봤는데 볼만해요. 이런 영화는 있는데 정말로 진짜로 재밌는 영화를 본 게 언제니?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로 인상이 깊을 정도로 이 영화 진짜로 재밌더라 이렇게 본 게 인생은 아름다워? 그거 이후로 한 10년 동안 그냥 고만고만 볼만한 영화인데 이렇게 가슴속에 와닿거나 2번 보고 싶은 생각이 드는 영화가 거의 없었어요. 네, 그 영화는 여러 번을 봤는데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건 2번 보기는 조금 부담스러운 분량인데 새 얼간이를 보고 진짜로 재밌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거 말고는 제 취향이 그래서 그런가 그냥 헐리우드 블록버스터를 보면은 재밌다곤 하고 그냥 고만고만 볼만한데 진짜 재밌다는 생각이 별로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진짜로 재밌는 영화를 본 게 언제냐 이런 얘기를 묻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When was the last time you saw a very interesting movie? 이렇게 물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엔요.
63페이지 마지막으로 방 청소한 게 언제니? 이렇게 묻고 싶으면요. When was the last time you cleaned your room? 마지막으로 친구랑 논 게 언제야? 그러면 When was the last time you hung out with your friends? hangout의 과거꼴은 hung out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휴가 간 게 언제야? 그러면은 When was the last time you went on a vacation?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물원 간 게 언제니? 그러면은 When was the last time you went to a zoo?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죠. 이거 대답하는 법도 한번 알려드릴게요. 만약에 기억이 전혀 안 나요. 너무 오래돼서 야 마지막으로 동물원 간 게 언제야? 이렇게 물었어요. 다시 When was the last time you went to a zoo?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나요. 몰라. 그러면 I don't remember. 또는 I can't remember. 7살 때 마지막으로 간 것 같아요. 그러면 when I was 7 years old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지 3년 전에 그러면은 3 years old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어디 가다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제가 아까 휴가 가다 이런 얘기랑 동물원 가다가 지금 약간 다른 성격을 갖고 있어서 걔 한 번만 짚어드리고 또 강의를 계속 이어서 할게요. 자, 우리 동물원 가다 할 때 아까 좀 전에 어떻게 했어요? When was the last time you went to a zoo? 이렇게 얘기를 했죠. 마지막으로 휴가 간 게 언제야? 이때는 제가 뭐라고 적어놨나요? When was the last time you went on a vacation? 이때 to를 쓰지 않고 on을 쓰고 있죠.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요. 밑에 우리말 조사 때문에 착각하기 쉬운 표현이라고 적어놨어요. 이거는 한국어가 약간 애매한 이유가 있는데 이 한국어는 왜 우리가 이렇게 쓰는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흔히 을를 하면은 어떤 대상을 생각하죠. 근데 여기서의 을을은요. 용도예요. 소풍의 목적으로 가다. 그 다음에 출장의 목적으로 가다. 휴가의 목적으로 가다. 허니문의 목적으로 가다를 우리는 어떤 경우에는 을로 표현을 하더라 이 말이 이 얘기거든요. 지금 제가 하는 한국어가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시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영어에서 go는요 가다예요. 진짜 물리적으로 내 발로 어느 방향으로 이동을 하는 것만 됩니다. 그러면 내가 동물원에 가는 거면 어떻게 해야 돼요? I go to a zoo. 정말 동물원의 방향으로 갈 때는 당연히 이렇게 go와 to를 쓸 수 있어요. 근데 휴가나 소풍 같은 거 얘는 아니죠. 얘는 어떤 장소가 아니에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소풍을 가다라는 말은 말 자체가 안 돼요. 영어에서는 I go picnic, I go honeymoon이라는 말 자체가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말에서 소풍을, 휴가를, 허니문을 이때의 말은 진짜 어떤 대상을 가다가 아니라 우리가 흔하게 생각하는 을르를 한국 사람들이 이해하는 을르는 뭐냐면요. 어떤 대상을 어떻게 하다예요. 그러니까 내가 책을 읽었어요. 그러면 I read a book 이렇게 되는 거고요. 내가 사과를 먹었어요. 그러면은 I ate apples. 이때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이 대상이 맞는데 먹다는 무엇을 먹다라는 말이 되고요. 읽다도 책을 읽다가 말이 되는데 가다는 무엇을 가다라는 말 자체가 안 돼요. 그쵸? 가다는 어디로 가다가 원래 고의 진짜 의미예요. 그래서 한국어에 쓰는 이 애매한 표현을 영어에서는 얘를 또 명확하게 그냥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이 on을 써서 얘의 목적으로 갈 때는 전부 다 on이에요. 그래서 휴가를 가면은 go on a vacation. 소풍을 가면은 go on a picnic. 그 다음에 출장을 가면은 go on a business trip. 그 다음에 휴가 밑에 있죠. vacation. 허니문을 가다도 이거 어떻게 적어요? go on a honeymoon 이렇게 얘기를 하던가 아니면 허니문 같은 경우는 애초에 얘를 그냥 I had honeymoon을 쓰는 경우가 아예 서술어 자체를 다르게 써가지고 이 상황에서는 내가 허니문을 이렇게 갑니다. 그냥 그 허니문이라는 것 자체가 그 허니문 휴양지에서 보내는 베케이션 휴가를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휴가 자체를 누리고 왔습니다라는 느낌으로 고를 잘 안 쓰고 그냥 I had my honeymoon in Hawaii라는 표현을 좀 더 많이 씁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실까요? 예, 그러면 이 발상 아까 기본적으로 마지막으로 뭐뭐 한 게 언제야 라고 물을 때 이외에 우리가 일상에서 왜 안 나오는지 어떤 상황에 이걸 써야 되는지 다음 강의에서 이어서 또 계속 설명을 드릴게요.